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긍정적인 사람의 힘. 네, 시모다이라 구미코가 쓴 인기 강사분이 쓰신 책을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정말 쉽고 재밌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134페이지고요. 제목이 앵무새 따라하기예요. 네, 앵무새. 뭐라고 안녕 얘기하면 안녕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앵무새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정말 대화도 쉽고,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나 상담이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쓸모가 많아요. 이 방법을 사용해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이들 공부할 때도 공부 얘기하면 잔소리로만 듣고 싫어하잖아요. 공부에 공짜만 꺼내도 듣기 싫어갖고 획 돌아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공부 얘기나 진로 얘기 고민할 때 이런 방법을 써도 좋고요. 직장에서도 상사와 직원 간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고객과 직원 간의 대화에서도 그렇고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좋고요. 그럴 때 여러모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어요. 네,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 상대방의 말에 그 요점 부분을 아니면 끝말을 내가 다시 한번 내뱉어 주는 거예요. 내가 잘 듣고 있어. 이렇게 잘 듣고 있어. 그렇게 반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런 경청의 기본에서도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호응의 그런 말들을 해주잖아요. 쿠션같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그 말을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너가 말하는 게 이거였지, 내가 잘 듣고 있어. 그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네,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 아이를 갖게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았나 봐요. 수업을 받았는데,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그런 수업을 받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몇 회에 걸쳐 수업을 받다 보니 얼마나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지 살펴보고 경청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이 이 수업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아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도록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줘,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고 아이 스스로가 그거를 찾을 수 있게끔 옆에서 그러니까 보조만 해주는 거죠.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면 이렇게 다독이면서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듣는 이제 평소에 그런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앵무새 따라하기였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유도를 하는데 유도를 그만두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발레를 하는데 발레를 그만두고 싶어,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 그만두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모들 보면 너 얼마 전에 탁구도 그만뒀잖아.
그렇게 금방금방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좀 더 진득하게 배우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좀 더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하려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제가 연기는 부족하지만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유도부에 그만 나가고 싶어요. 더 이상 유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유도를 그만둔다고? 네,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심심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유도부에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 없어서 심심하단 말이지? 네, 그래서 유도를 하러 가기가 재미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유도부에 가는 게 재미가 없구나. 게다가 유도부장이 맡은 녀석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만 잘해줘요. 애들을 차별해요. 부장이 아이들을 차별하는구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 재미가 없겠다. 하지만 아직 유도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지? 탁구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 탁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럼 조금만 더 다녀볼게요. 시작하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만두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다니면서 더 생각해 볼게요. 아, 조금 어색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런 유도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게 유도부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그만두면 어떡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유도부를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래가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유도부에 가든 또래가 없어서 심심하구나. 그런 아이의 심정을,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면서 그 부모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잖아요. 본인이 아이가. 그러면서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들으니까요. 거기서 생각이 또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받아주고 하니까 아이 스스로가 좀 더 다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요. 오늘 덥네요 하면 직장에서 아, 네, 오늘 정말 더워요. 그렇게 그냥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요즘 힘들어요. 저런 당신이 힘들군요. 그런 식으로 힘들어요 하면 왜요? 왜 힘들어요? 뭔데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 저런 힘들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힘든지를 이야기를 알아서 할 텐데 성급하게 우리가 먼저 요점만 딱 들으려고 왜 힘들어요? 그게 뭔데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까지.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까지. 아, 힘들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 네,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 그래서 힘들군요. 그런 점이 힘들었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기분이 안 좋아도, 아, 기분이 안 좋았군요. 그러면 왜 안 좋은지 자기 스스로가 그 상황을 설명을 잘 해주겠죠. 그런데 보통 저도 그렇고 궁금해서 급하게 그 요점을 먼저 물어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스스로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또 그거에 맞춰서 난 들어주기만 하면 들어주고 잘 듣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점이 힘들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취업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자기 그런 일들의 진로나 일에 관해서 고민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고민거리를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도 친구가 막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그러한 내가 무언가를 제시를 해줘야지, 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어떤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샘솟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샘솟는데, 그러한 거를 자제를 못하고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아,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너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야. 그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속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시간만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전혀 도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희 한 친구가 이 친구한테 고민을 막 걱정거리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한테 자기 자신이 딱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 이야기를. 천천히 그래, 그랬구나. 이러면서 천천히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마워. 그게 제일 고마웠어. 다른 위로보다 그게 제일 나한테는 큰 위로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독서 모임 하는데 저희들 이렇게 독서 모임도 하고 반은 수다 떨고 반은 독서 모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게 규칙을 정했어요. 처음에 몇 번은 그냥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자꾸 막 이렇게 중간에 끊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정보도 주고받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중간에 이야기 끊는 거 하지 말자.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빨리 막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같이 해결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끊게 돼요. 그래서 참아야지. 그래. 이야기에 집중하자.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그런 애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맞기는 해요. 저도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힘든 상황을 친구들이나 이야기를 하거나 걱정거리를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거기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도 다 내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 어차피 내가 다 고민했던 부분이고 나도 다 생각했던 부분이고 나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야. 근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이면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할 때 이 방법을 쓰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도 무언가를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한번 이런 방법으로 중간에 끊지 말고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점의 그런 해결 방안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지 말고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이렇게 나 듣고 있어. 아, 너가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말만 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걸 다시 한번 자신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 지금 사례가 또 하나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중요해요. 자기 주장만 막 하려고 하잖아요. 부부에서는 또.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특히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방에서 강연을 하고 돌아올 때 남편이 그러니까 마중을 나오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인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일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쉬고 싶은 거예요, 차 안에서. 근데 남편이 이제 반가우니까 그런 와이프를 만났으니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화를 봤다고.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화가 친구가 시나리오를 써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더 좋았고 또 그거를 또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 기다렸던 거예요. 이 남편은. 그래서 딱 만났는데 남편이 만나자마자 막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그 친구가 시나리오를 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때마다 와이프가 싫은 게 내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곤해 나 잘 거야 막 그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영화 그러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쓴 영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남자가 그 영화에 대한 영화를 본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음악을 이야기했어요. 사운드 트랙이 너무 좋았다고 영화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런 음원까지 구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아까 그 음악 좋았다고 했지?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좋아하면서 그래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이제 이 음악을 틀어주죠. 그러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여자 와이프는 쉬고 또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해요.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죠. 많이 피곤했을 텐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 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누군가와 감상을 나누고 싶었거든. 회사에서는 업무로 바빠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당신은 내가 편하고 즐겁게 이야기할 할 수 있는 훌륭한 상대야. 네, 정말 멋지죠. 멋진 말을 들었어요. 남편한테. 정말 그만큼 고마운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그런 와이프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들어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잘 듣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에게 너무너무 좋은 감정이 될 수밖에 없죠. 좋은 사이로 그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사이의 부부 사이면 정말 싸울 일도 없겠죠. 이렇게 해주면 서로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싸울 일도 없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아요. 이런 기법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기법이 부모 자식 간에 대화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시부모님 사이에서도 시부모님 사이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러면 시부모님이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네 다시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요리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놓고 뭘 넣어야 돼
잘 봐봐. 이따가 남편한테 해줘.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해줘.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듣고 그거를 따라하면서 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생활에서 꼭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대화도 유쾌하고 즐겁고 사이도 더 좋은 관계로 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그 뒷내용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